안녕하세요.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님, 판사 출신 변호사님, 또 바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시는 일반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시죠? 네, 전 검사로 15년 일을 했고요. 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23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있다가 나왔네요. 전 부장검사까지 검사를 했고요. 강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차장검사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차장 위에 부장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 밑에 부장검사가 몇 분이 있죠. 검찰청 같은 경우는 차장검사라고 하는 게 2인자의 뜻인 차장, 두 번째 차자를 써서 차장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변호사님들이 검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친한 검사라도 사건이 있으면 따로 식당 같은 곳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사 출신 변호사님으로서 개인적으로 검사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은 건가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검사님께 공식적으로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네. 공식적으로 사무실로 전화를 드려서 네. 사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변호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왜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거죠? 일반 변호사님들은 좀 검사님들을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은 좀 더 편하게 검사님들을 만나고 네.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변호사님은 지금 검찰청에 그 변론을 하러 자주 다니시던데, 네. 어떤 그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성공률이 높으신 거죠? 검사님들은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면담서를 만들어서 검사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일반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로 근무할 때 보면 사건 수사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결정문도 작성해야 되고 또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 내부에서 그런 보고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검사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면담, 변론 요지서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기소면 공소장을 쓰는 거고 불기소면 불기소 결정문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저희가 채워주면 되는데 그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검찰에 계실 때 네. 사건을 몇 건이나 지금까지 처리해 보신 것 같으세요? 평검사로 일할 때는 한 달에 많게는 400건도 처리를 해봤고요. 적을 때는 한 1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15년 하셨으면 뭐 수만 건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부장검사 할 때는 더 많은 사건을 보는 게, 네. 검사가 부에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 정도까지 되는데 네. 그 검사들 사건을 모두 보게 됩니다. 음. 차장검사님이면 더 많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수사를 하신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제일 잘 알지만 혹시나 잘못 결론이 내려지는 거를 체크하고 또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재권자인 부장검사님이나 차장검사님이기 때문에, 사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가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시나요? 보통 저는 제가 직접 검사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님 일정을 실무관에게 물어봐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가죠. 우리 이제 보통 주임 검사라 그러죠. 수사를 하는 검사님을 주로 만나시는군요. 네, 주임 검사는 무조건 만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부장검사나 네, 차장검사나 그런 분들은 변론을 하실 필요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건에 따라서 부장검사님의 역할이 큰 사건은 부장검사님을 만나서 사건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차장검사님 출신이신데 차장검사님도 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검사를 만나기도 하고 부장검사를 만나기도 하고 차장검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다는 건데, 네. 담당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님이나 차장검사님을 만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속 사건이나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차장 검사까지 결재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차장 검사님, 부장 검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러 가기도 하고요. 또 검사님이
그 초임 검사나 이게 조합원 검사님들이면 거의 부장 검사님이 꼼꼼하게 결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부장 검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변론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부장 검사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검사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일반 변호사님에 비해서 사건을 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일반 검사님보다 결재를 해본 부장이나 차장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사건을 보는 눈이 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검사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건을 치밀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오늘 한 얘기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 덧붙이자면 네. 그래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님과 좀 더 가깝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나서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